말의 무게와 신뢰의 본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과장하지 마라, 허풍과 과장은 오히려 불신을 낳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부터 업무적인 회의, SNS를 통한 소통까지 인간은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공유하며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언제나 진실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사실보다 조금 더 나아간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장이고 허풍입니다. 우리는 왜 과장을 할까요? 왜 사실의 몇 %의 허구를 섞어 누군가를 감탄하게 만들고 나를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할까요? 그 동기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혹은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 하지만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새 벽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과장과 허풍이라는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그것이 위험하며 어떻게 하면 과장이 아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의 힘과 신뢰의 구조. 먼저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언어를 영혼의 거울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사고방식, 성격,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실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지만, 거칠고 허황된 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자기 과시와 현실 도피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때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 한마디가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사의 짧은 조언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뢰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관성, 성실함, 진실성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누가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과 허풍은 이 신뢰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과장은 처음에는 유쾌한 농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좀 오버하잖아 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오버가 계속되고 실제 상황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진짜지? 이번에도 거짓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장이 일상화되는 사회. 오늘날 우리는 과장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언론, SNS,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과장은 마치 자기 표현의 필수 전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좀 부풀려야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언론의 과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인의 과장은 시민의 분노를 부릅니다. SNS에서 과장된 삶을 연출하는 사람은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과장을 낳습니다. 이 과장 마이너스 허풍의 순환고리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더 안타까운 것은 과장을 일삼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작된 작은 거짓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도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기 기만이 시작되고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실패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는 과장의 위험성. 말은 믿음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금이 가면 더 이상 건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과장과 허풍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의 허위 광고. 한때 건강식품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던 어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는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판매량은 단기간에 수십 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제품에 그런 의학적 효능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되어 식약처에 적발되었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과장에 기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나중에 출시해도 사람들은 또 거짓말일지도 몰라라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과장의 이득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오래갑니다. 개인의 SNS 허풍.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일상을 꾸미는 것을 넘어 연출합니다. 실상은 여행 사진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해외에 나가고 마치 부유한 삶을 사는 듯한 게시물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장된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과장된 자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거짓말이 필요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점점 모호해집니다. 이런 허풍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장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리더의 허풍과 조직 신뢰 붕괴. 비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던 한 리더는 매 회의 때마다 부서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실적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곧 대형 계약이 체결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그의 자신감을 믿고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구성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팀워크는 무너졌고 실적은 더 떨어졌으며 사람들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승진이 아니라 좌천을 당했고 팀은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 사례는 조직에서 리더가 근거 없는 낙관을 반복했을 때 어떻게 구성원의 사기를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장이 신뢰를 파괴하는 메커니즘.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과장과 허풍은 왜 신뢰를 그렇게 빠르게 파괴할까요? 그 이유는 신뢰는 정직과 일관성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말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며 일관성은 평소의 말과 행동이 계속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흔듭니다. 과장된 말은 사실을 왜곡하고 반복되는 허풍은 일관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청자는 이 사람이 오늘 하는 말이 내일도 유효할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신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하게 됩니다. 과장이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1. 과장이 관계에 미치는 정서적 손상.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급속히 냉각됩니다. 특히 친구, 연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 과장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자신이 가진 것을 늘 과장하여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는 사장만 해도 10명이 넘고 그때 내가 말 한마디 해서 그 프로젝트가 성사된 거야라는 식의 허풍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가 자신감이 넘치는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저게 다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신뢰 기반이 아니라 경계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정의 교류도 점점 얕아집니다. 과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2. 과장이 자아감에 미치는 영향. 과장은 타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장을 반복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는 포장된 모습에 더 익숙해집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개념의 혼란 셀프-컨셉트 컨퓨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개발도 어렵고 삶의 방향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과장된 자아는 현실에서의 실패를 부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왜곡하며 진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실제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며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3. 불안과 위선의 딜레마. 과장을 반복하는 사람은 항상 들킬까봐 불안합니다. 자기 말의 진위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긴장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듯 보여도 내면은 위선에 대한 죄책감과 들킬까 하는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큰 허풍이 필요해지고 이는 다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처럼 과장은 자기 고립 셀프-아이솔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말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회복이 주는 심리적 자유. 반면 과장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이런 점은 뛰어나지만 이런 점은 아직 부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수용 셀프-액셉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과장 없이도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태도는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과장을 줄이고 진정성을 회복하는 전략. 앞서 우리는 과장이 인간관계, 신뢰, 정신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장을 줄이고 진실된 말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은 단지 말을 적게 하거나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자기인식. 나는 왜 과장하려고 하는가? 과장을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동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 중에 사실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운가? 불안해서 내 실력을 포장하려 하는가? 이런 내면의 이유를 인식하면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근원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장에서 지나치게 스펙을 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와 자존감입니다. 사실 기반 소통 습관. 과장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사실에 기반한 소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은 근거가 있는가? 숫자나 사실이 정확한가?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회사는 다 이걸 써요라는 말 대신 최근 내가 경험한 두세 곳의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말의 신뢰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3. 모른다라고 말하는 용기.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하거나 적당히 둘러대거나 혹은 관련 없는 이야기로 얼버무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지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나 전문가가 내가 전부를 알진 못한다고 인정할 때 오히려 구성원은 더 깊은 존중을 느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4.
4. 장기적 신뢰의 중요성 인식. 단기적으로는 과장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고 순간적인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단기 게임이 아닌 장기 레이스로 봐야 합니다. 신뢰는 한두 마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번의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 겸손하고 진실된 말이 쌓여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주목보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된 말, 그것이 곧 영향력이다. 우리는 흔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유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 그가 말하는 건 항상 사실이니까 신뢰가 간다. 이런 평판은 단 한 번의 화려한 발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진실을 말해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가입니다. 과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결론. 과장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관계망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와 허풍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과장이 없는 투명하고 진실된 사회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과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교육과 훈련. 진실을 말하는 습관 들이기. 과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속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소통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에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비단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교육은 자기 인정과 자기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자세라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규범 변화. 진실을 중시하는 문화. 과장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허풍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신념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꾸려면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풍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또 그것을 일종의 유머나 재미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벗어나 진실을 중시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화적 변화는 기업과 조직,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정확하고 진실된 마케팅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는 과장된 제목을 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과장되지 않은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과장된 포스팅도 자제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3. 과장의 위험성 인식과 반성. 우리가 과장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과장이 왜 해롭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서 과장과 허풍이 주는 피해를 드러내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성의 과정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과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장을 과도하게 하거나 허풍을 떨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은 과장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신뢰를 쌓는 작은 실천. 과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작은 실천의 축적입니다. 자신의 말이 중요한 만큼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된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과장된 말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료나 상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경스럽고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5.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 과장이 없는 사회는 단기적인 감정의 소모를 줄여주고 사람들 간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과장이 없어지면 사회 전반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들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체의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과장이 없는 사회는 정직과 투명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서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하지 마라. 허풍과 과장은 오히려 불신을 낳는다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과장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이미지와 불신은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개인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신뢰를 쌓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과장은 순간적인 성과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계와 사회적 구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성과 신뢰는 장기적인 관계의 기초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 과장 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과장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고 더 나아가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